안녕하세요. 남아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산바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작품의 줄거리를 볼게요. 나는 딸만 낳은 며느리를 구박하는 친구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준다. 나의 남편은 외아들인데 첫 딸을 낳고 나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바랐을 것이라는 생각에 불편해한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고 경건한 마음으로 손주들을 맞이한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게 되자 힘들게 시어머니를 모시던 나는 신경안정제를 복용할 정도로 괴로워한다. 결국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보러 가던 중에 초가지붕의 박을 보고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마다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해산바가지를 떠올리며 시어머니의 생명 존중의 태도를 깨닫는다. 나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던 자신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계속 모시기로 결심한다. 이후 나는 3년 동안 시어머니를 더 모시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임종을 맞이한다. 여기서 나가 친구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자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지문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며느리가 출산 후 입원해 있는 병원에 함께 간다. 친구의 며느리가 누워있는 옆 침대에서 아들을 낳은 산모를 시끌벅적하게 축하하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친구는 둘째도 딸을 낳은 며느리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다. 둘째도 딸을 낳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네요. 남아선호 사상과 성차별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친구는 며느리가 또 딸을 낳은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는데 이러한 질책을 들은 사돈마님이 자신의 딸을 변호합니다. 여기서 사돈마님은 바로 며느리의 엄마죠. 친구는 제가 시엠이 알기를 워낙 개떡같이 아는 애라며 무례하게 며느리의 어머니 면전에서 며느리를 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는 딸을 넷 낳고 기어이 아들을 낳았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친구가 바로 나예요. 나가 아들을 낳기 위해 딸을 연고프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렇지만 남의 집 대를 끊어놓겠다는 걸 어떻게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이 부분을 통해 아들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지가 CM이 꼴 안 보려고 흉물을 떨고 있는데 CM이라고 제 꼴 보고 싶겠습니까? 이 친구는 며느리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로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친구의 남아선호 사상이 고부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질책을 퍼붓고 나가려고 하는데 뒤쫓아 나온 사돈마님이 참여하는 죄인보다 더 기운없이 고개를 떨구고 면목 없다는 소리만 되풀이했대요. 아들을 낳지 못하면 죄인 취급을 받는 사회적 악습을 엿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첫 애를 뵀을 때 하고선 과거를 회상해요. 시어머님은 사람을 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게 했다. 해산바가지는 첫 국밥을 만들 때 쓰는 바가지로 여기서 첫 국밥은 아이를 낳은 뒤에 산모가 처음으로 먹는 국과 밥을 의미해요. 그리고 나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첫 아이가 딸이라는 걸 알자 속으로 약간 캥겼대요. 아들을 낳지 못한 것에 대해 편치 않은 마음을 가진 거죠. 시어머니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태어난 나를 맞아들이는 그분에게서 섭섭한 티 따위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대요. 나의 우려와 달리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모습을 확인한 거죠. 그 잘생긴 해산바가지로 미역 빨고 쌀 씻어 2개의 해산사발에 밥 따로 국 따로 퍼다가 머리맡에 놓더니 정성껏 산모의 건강과 아기의 명과 복을 비는 것이었다. 생명 탄생에 대해 경건한 자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러한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생명 존중의 마음으로 인해 비로소 나는 엄마 됐음에 황홀한 기쁨을 느낍니다. 그 다음에 또 나는 아이를 낳았는데 딸이었고 그 다음에도 딸이었대요. 하지만 그래도 그 경건한 의식은 생략되거나 소홀해지지 않았대요. 여기서 경건한 의식은 해산바가지에 국과 밥을 담고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명과 복을 비는 일이겠죠. 4번째도 딸을 낳고 병원에서 밤새도록 울었대요. 나 역시 아들을 선호하고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또 딸을 낳자 운 거죠. 의사나 간호사까지 나를 동정했다는 것을 통해 남아선호 사상이 사회에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4번째도 딸을 낳았지만 그 경건한 의식은 똑같이 이루어졌어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시어머니는 인간의 생명을 어떻게 대접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분이라고 나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네요. 그래서 그분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하마터면 큰일을 저지를 뻔했다고 해요. 여기서 큰일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일이에요. 아름다운 정신이 깃들었던 나를 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아름다운 정신은 생명을 존중하고 경건하게 대하는 정신이겠죠. 따라서 글쓴이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지만
이내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그런 아름다운 정신을 깨닫고 시어머니를 다시 모시기로 해요. 시어머님은 그 후에도 3년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효부인 척 위선을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숨구멍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분풀이도 했고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뉘우치면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위선을 떨지 않고 마음껏 못된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있고부터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다. 이 부분을 통해 시어머니를 지극히 모셔야 한다는 사회적 굴레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들고 아팠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본성에 솔직함으로써 스트레스가 없어져 신경 안정제가 필요 없게 됐네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평화롭게, 즉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돼요. 그럼 이 글의 주제를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남아선호 사상 비판과 생명의 존중함에 대한 인식이 되겠어요. 여기서 해산바가지의 기능이 중요하죠. 해산바가지는 과거 해상의 매개체이자 사건 전환의 매개체가 돼요. 왜 과거 해상의 매개체냐면은 여기 제시된 부분에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지만 나가 요양원을 알아보러 가는 길에 어느 초가지붕에서 자란 박을 보고 해산바가지를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해산바가지를 통해 시어머니의 아름다운 정신을 떠올리며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자신의 마음을 반성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기로 결심합니다. 지금까지 해산바가지에 대해서 정리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